M디바이스 시가총액 1342억인데 최근 하루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씩 터지는 M디바이스. 오늘은 AI 반도체 시황과 M디바이스의 주가가 왜 오르는지부터 먼저 공부하고 마지막에 M디바이스가 어떤 회사인지 공부할 거야. 최근 M디바이스 관련해서 여러 뉴스들이 있었어. M디바이스가 HBM 고성능 메모리 생산을 위한 새로운 적층 기술 개발의 성공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샘플 공급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 반도체 공정 소재 기업 그린 리소스와 손잡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뉴스, M디바이스가 작년에 매출 483억 원, 영업이익 5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 뉴스, 이재명 후보가 AI 반도체 산업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 공약을 낸 뉴스.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연결하기 전에 지금 전체적인 시황을 먼저 알아야 돼. 요즘 미국은 중국 견제를 진짜 세게 하고 있어. 특히 AI 반도체 쪽에서 말이지. 왜냐면 중국이 고성능 AI 칩을 가져다가 군사용 무기, 핵무기 시뮬레이션, 감시 시스템 같은 데 쓸까봐 미국 정부가 아주 강하게 수출을 막아버렸거든.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만든 H100 같은 고성능 AI 칩은 아예 중국 수출 금지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럼 중국 전용으로 성능 좀 낮춘 H20 칩을 만들어서 팔자 했는데 그것도 소용없었어. 중국 AI 스타트업들 특히 딥시크 같은 데서 H20 같은 저성능 칩으로도 초거대 AI 모델을 훈련한 사례가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이것도 위험하다며 H20까지 수출 금지 때려버린 거야. 문제는 이 규제 때문에 엔비디아가 약 7조 9천억 원 손해를 보게 생겼다는 거지.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인데 아예 막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공개적으로 말한 거야. 야, 중국 기술력 무시하지 마. 지금 미국 바로 뒤에 붙어 있고 실제로 격차도 거의 없어. 화웨이는 벌써 우리가 만든 H100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어센드 910D 칩 개발 중이야. 지금은 기술로 싸워야 할 때인데 정부가 수출 막아버리면 우린 칩도 못 팔고 중국은 자립해서 칩 만들어서 따라오고 결국 우린 시장도 잃고 기술력까지 밀릴 수 있어. 이런 전체 시황에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중국이 AI 칩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 당연히 그 칩을 돌릴 데이터 센터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는 CPU, GPU뿐만 아니라 고성능 SSD가 꼭 필요해. 여기서 M디바이스가 주목받는 거야. M디바이스는 기업용 SSD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해서 중국에 거의 전량 공급하고 있는 회사야. 실제로 전체 매출의 98%가 중국향이고 중국 현지 업체들에 비해 SSD 속도나 용량이 약 4배 정도 앞선다고 평가받고 있어. 미국이나 한국 대기업 SSD는 정치적 이슈나 규제 때문에 중국 공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M디바이스는 그 사이에서 공급 공백을 메우는 기술력 있는 대체 공급자가 된 거지. 즉 중국이 AI 칩을 독자 개발하면 할수록 그 칩이 들어갈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거기에 들어갈 SSD 수요가 커지면서 M디바이스가 중국발 AI 반도체 성장에 큰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M디바이스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공부해보자. M디바이스는 SSD,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판매까지 전부 스스로 하는 전문 회사야. SSD는 예전부터 쓰이던 하드디스크를 대신하는 저장 장치인데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라서 요즘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있지. 특히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같은 걸 다루는 산업이 커지면서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센터에서 SSD를 엄청 필요로 하게 된 거야. M디바이스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기업용 SSD에 집중하고 있어. 기업용 SSD는 그냥 저장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고받고 고장 없이 오래 써야 해서 기술력이 진짜 중요해. 그래서 아무 회사나 못 들어오는 시장이야. M디바이스는 그 어려운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쪽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지. 그리고 M디바이스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소비자용 SSD도 만들고 있어. 이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야. 기업용보단 기술적으로 덜 까다롭지만 가격이나 호환성이 중요하지. 요즘은 유튜버나 영상 찍는 사람들처럼 고화질 파일을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쪽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어. M디바이스는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벌자는 것보단 브랜드를 알리고 기술력 보여주는 게 목표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제품이 BGA SSD야. 이건 낸드 플래시, 디램, 컨트롤러를 하나로 뭉쳐서 만든 엄청 작은 SSD야. 보통 기판 위에 부품들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기판 없이도 돌아가는 초소형 제품이지. 로봇, 의료기기, 자동차처럼 공간이 부족한 데서 쓰기 딱 좋아. M디바이스는 이걸 세계에서 4번째로 자체 개발에 성공했어. 진짜 대단한 거지. 결국 M디바이스는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업용 SSD를 중심으로 하면서 소비자용 SSD나 초소형 BGA SSD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제품 기획부터 개발, 생산, 검사,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유연하게 대응도 가능하고 앞으로 SSD 시장에서 더 잘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다져놓은 셈이야. 마지막으로 재무를 보면 2024년에 들어서면서 흑자로 돌아서고 재무도 좋아지고 있어. 특히 부채 비율 급감과 순이익 흑자 전환, ROE 플러스로 반등은 긍정 신호로 보여. 무작정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AI 반도체 패권 다툼 속에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읽어가며 다음은 말 안 해도 알지?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고 가.